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0년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반세기를 지나오며 하포만의 기적, 수출 한국의 완성탑 신화 등 많은 수식어를 낳은 20세기 말 우리나라 산업 그 자체였다고 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엔 1, 2차 구조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 제2자유무역지역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선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말씀드렸듯이 마산 자유무역지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분 모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참 많은 기억들이 있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조청래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마산 자유무역지역 50년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딱 요약해서. 제가 초중고를 다니던 시기에 수출 자유지역이 만들어지고 도약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칭은 수출 자유지역이었고요. 네. 예, 수출 입국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전용 공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리를 가득 메운 전국에서 오신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마산은 정말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마산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7대 도시로 불리던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지금도 아마 2018년 기준으로 한 117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업종은 정밀기기, 전기, 전자 이 부분이고 그 업체의 약 40%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한 업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액 10억 달러, 그 다음에 전국에 군산, 울산, 대불 등에 있는 나머지 6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서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그런 지역이 마산 자유무역지역이고요.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고용과 수출을 떠받치는 하포만의 기적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산업의 진화와 그 궤적을 같이 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네, 옛 향수를 그래서 그리워하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산 지금도 토박이 분들께서는. 뚜렷하고요. 네, 그 성장, 성공, 쇠퇴까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조 교수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자유무역 지역이 노동자들의 민주광장이었던 시절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자유무역지역에서 일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주위에 꽤 많았고,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사회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그런 어떤 초석이었다, 발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의 선봉에 서기도 했지만은 또 이 당시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들로부터 이 직간접적으로 선진 기술도 배우고 익혔고 또 경영 노하우도 우리가 배우고 익혔고 이런 게 이제 좀 발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날 창원시 이렇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주야가 없이 돌아갔거든요.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야간주에 근무하신 분은 새벽에 이제 퇴근하셔가지고 인근 그 상가에 들려서 또 피로를 풀고 또 주간에 근무하신 분들은 저녁에 마치면서 또 피로를 풀고 그래서 그 주위 상권들이 굉장히 잘 돌아갔고 또 이분들이 이제 호주머니 어느 정도 조금 사정이 좋다 보니까 주말에 나가면 시내에 엄청난 그 소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그런 이제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라든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 자유무역 지역의 노동자들이 그 민주항쟁을 펼쳤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망쟁도 있었고 저는 이제 60항쟁도 있었다 보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게 한 그러한 큰 이제 공헌을 하신
분들이 자유무역 지역에서 생산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치든 경제든 노동이든 역동성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일이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50주년 맞아서 관련 발전 포럼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맥락이 지금 마산 자유무역지역 침체기 극복, 또 새로운 변혁을 위한 요구였는데 지금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기반 시설도 낙후가 됐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의 이점도 많이 축소 내지는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8년도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이 5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이후인 2018년도 수출액은 10억 달러에 불과해서 축소 추세가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노키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014년도에 노키아가 철수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좀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창원의 지금 산업 구조가 기계와 조립과 조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계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차제에 마산 자유 지역에 새로운 업종을 넣고 신규 업체를 유치를 한다면은 지역 경제에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창원시에서 내부적으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신마산 자유지역 조성 방안이라는 건데요. 계획이라는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지식이나 데이터,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를 비롯해서 첨단 부품도 함께 수출하는 산업의 융복합 이런 개념이 좀 접목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유치되고 또 적용이 될 건지 앞으로 관건인 것 같은데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박정희 판에서 문재인 판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속도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의도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과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5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이제 탈바꿈을 해야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그죠. 또 거기에 또 그치지 말고 또 앞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허성무 시장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의 시대적 패러다임하고 현재의 패러다임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정희 정부 때 추구한 경제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는 이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거를 동일시하게 적용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뭔가 좀 뉴 패러다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성무 시장은 이제 이 자유무역 지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부된 그런 이제 신자유무역 지역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거지 꼭 과거는 잘못됐고 현재의 패러다임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발맞춰 나가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노키아가 이제 나간 이후에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의 정부가 발표한 그런 한국형 뉴딜 그리고 경남이 발표한 경남형 뉴딜 이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키아와 같은 뭔가 디지털 노키아 버전의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마산 자유무역 지구에 들어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창원 강소연구 특구 개발도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개발 가능성, 그런 청사진이 완전히 불가능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 전망이 저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언급하신 한국형 뉴딜의 골자가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였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께서 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경남형 뉴딜도 스마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사회적 뉴딜로 그 맥락은 대동소이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국가 차원의 큰 정책 흐름에 편승해 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흐름은 뭐 방향을 잘 잡아서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창원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된 지 2년 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의 성과도 본궤도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아마 캐나다의 그 워터루 대학이라고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대학과 함께 인공지능 센터와 같은 어떤 협약을 맺는 등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사업들은 전기연구원 부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관련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첨단 기술은 창원 산단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낼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추세를 최근에 자유무역지역,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공장화, 공장의 스마트화와 대비해서 간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향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기대가 되는 면도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창원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원장께서 보시기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집중해야 할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세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마산 자유무역 지역은 비용 대비 수익이 큰 곳입니다. 입지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세계적 추세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링 그런 추세도 있으니까 그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와 결합한 제도적 대책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제에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새로운 경제성장 수출 전진기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지금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소부장 아니겠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역량을 키운다든가 네. 아니면 기존에 창원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수소 산업이라든가 로봇 산업 또 지금 새롭게 두산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들을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어쨌든 창원시라는 도시가 가진 기존의 산업 경쟁력과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경험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다 종합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마산 자유무역지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다른 공단하고 달리 도심에 있습니다. 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산학연 협업. 모델을 네.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R&D 산단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원장께서 자유무역 지역 강점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장점을 살린 혜택들이 자유무역 지역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그렇죠. 도움이 되죠. 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이제 변화는 돼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역 입주한 그 기업들 보면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다른 산단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다소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초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인센티브는 그 세계 도처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FTA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세 감면 혜택이 그렇게 큰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가 좀 나서가지고 또 도도 또 적극적으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유치한 기업이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간 계속해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좀 부여할 필요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자유무역 지역에서 30년, 4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진짜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좀 각종 좀 혜택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산업단지가 착공된 이후에 한 20년이 경과가 되면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노후 거점 산업단지 특별법을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자유무역지역은 이 노후 거점 산업단지 특별법에 적용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법적 뭐 지원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차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꼼꼼히 좀 살펴보고 네. 좀 법적 지원 근거를 뭐 마련하는데 좀 일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유턴 기업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턴 기업 유치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다양한 일들은 뭐 창원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역 정치인과 창원시 그리고 기업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동분서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초기부터 일단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관련 용역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주춤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올해 다시 이 사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 창원시가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고요. 당시 그 결과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만들어지면 생산 유발 효과만 3조, 그 다음에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당시에 소요 예산이 2천억이 넘는 관계로 해서 예산 문제로 창원시 경상남도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제2 마산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신마산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네. 추진 이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은 제가 볼 때 대략 3가지 이유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스마트 공장 제4차 산업혁명 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기업 수나 고용 인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옛 마산 지역의 네. 균형 발전이나 활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구산면 수정 지역이 부지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마산 자유무역지대의 뭐 확대 차원에서 소규모 부지로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총 7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총량 범위 안에서 다시 실사를 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지정 해제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추가 지정하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2 마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필요는 해요. 예, 필요는 한데 뭐냐면 이제 산단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 200억도 아니고 네. 대부분 보면 2천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고 나서 뭔가 좀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면 이런 이제 빚을 갚아 나가고 또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데, 만일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보면 산단 조성해가지고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교훈을 잘 삼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그냥 불도저식으로 뭐 당위성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다시 다룰 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2020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반세기를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역 확산으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